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해 주셔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봤는데, 제가 차트에서 이렇게 분봉 차트를 놓고 단타 매매를 하거든요. 단타 매매를 이렇게 하는데, 단타 매매 할 때 이 수식이 발생을 하면 좀 더 좋겠다 해서 여기다 화살표 수식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상한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요런 종목을 봤을 때 여기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그 화살표가 처음에 발생을 하는 요런 화살표를 보고 매매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이제 계산식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이거를 무조건 산다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이게 반대로 어떤 종목을 발생을 해서 검색을 했을 때 그때 이 종목을 차트를 먼저를 보고 이렇게 기초에서 손절선을 넣고 세력선까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법칙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는데, 단기 매매 시에 발생하는 이 화살표하고 이 일봉 시에 이렇게 발생하는 화살표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봉에서 발생하는 이런 차트 매매를 할 때 화살표 발생하고 아침에 상승장에서 세력선 돌파하고 여기서 백야선 돌파하고 매도선 돌파하고 뭐 이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는데, 단기 매매 할 때 이 화살표가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이 화살표를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제가 계산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보면 화살표 수식을 보면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를 한다는 값을 집어넣어야 하고, 그 볼린저 밴드 상한선 근처에서 이전의 한 봉 이상이 이 상한선 넘는 그 봉보다 상한선의 밑에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같이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런 값을 계산해서 넣었을 때 이렇게 볼린저 밴드 그 기간, 며칠 기간 안에 여기 보면 기간 5일 안에 그 최저값과 5일 안에 최고값에 대해서 요 볼린저 밴드 상한값의 일봉 이상 뭐 저값보다 뭐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값에 이 저값이 평균이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조건 값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요거를 값을 적용을 하다 보면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접근을 해서 요 화살표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런 차이점 때문에 요런 거 화살표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요렇게 보면 조건 검색식을 여기서 만들 때 요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요런 방식으로 여기 보면 분봉에 적용하는 조건 검색식하고 일봉에 적용하는 조건 검색식이 달라요. 이거를 분봉에 적용하는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나온 종목을 일봉에다가 적용을 하면 화살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건 검색식을 두 개를 하는데, 요거는 분봉에 적용하는 조건 검색식이에요. 요거는 일단 어떻게 적용을 해서 만들었는지 확인을 해서 적용을 해서 나온 종목을 검색을 해드리고, 요 종목은 여기는 일봉에다가 적용할 때 장기 투자 하실 거면 이걸로 가지고 적용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만든 거에 대해서 요 자료는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럼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한번 만들어 놓은 걸 볼게요. 분봉 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3분봉 주기로 이제 3분봉을 저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3분봉 주기로 볼린저 밴드 30선 1선 요 2봉 이내 30기간 이게 30기간이면 분봉이면은 30개의 분봉 안에 승수가 1이고 2봉 이내에 종가가 상한선을 상향 돌파를 했다. 그런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넘버 2로 3분봉으로 20봉 이내에 종가가 상한선 1% 이내에 근접을 하라 라고 또 값을 넣습니다. 이 값을 왜 넣냐면 아까 그 상한선 그 값에 돌파한 그 봉 이전 봉들이 상한선 이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넣습니다. 그 계산식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분봉상 그 조건을 넣고, 그리고 종가 등락률을 요거 다 아시죠? 여기 조건식에다가 여기다가 등락률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주가 등락률 이걸 보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같은 거는 여기다가 BOL 치시면 볼린저 밴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를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식 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본적으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래량은 저는 기본적으로 100만 주 이상을 선호를 하는데 혹시 모를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서도 상한가를 많이 나오고 하니까 10만 주 이상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분봉에서 1분 주기로 봤을 때 2봉 이내의 종가가 적어도 100% 이상 왜 이건 뭔 얘기냐면 현재의 봉이 이전 봉보다 적어도 100%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3분봉으로 봤을 때 중심선 이게 1봉 전 3분봉 지금 만약에 화살표가 발생하는 그 봉이 있으면 그 봉 전에는 그 봉이 중심선 근처에서 까딱거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저장해서 실시간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면 지금 42개가 나왔는데 이 종목을 검색을 일일이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 있지. 42개면 2000개 넘는 그 종목 중에 42개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걸 더 간추리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뭐 여러가지 뭐 예를 들어 순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중에서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그 고르는 건 금방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찍어 볼게요. 그러면 중위제약 여기 화살표 발생을 했죠. 쭉 내려 볼게요. 화살표가 발생 않는 종목도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발생을 했죠. 여기 없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발생을 했죠.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화살표 발생 없는 것도 있고 화살표 발생 이렇게 해서 하나씩 찾아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종목도 많이 나옵니다. 42개 종목 중에서 적어도 20개 이상 뭐 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화살표 발생 이렇게 보면 화살표 발생 이렇게 화살표 발생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 몰라서 우리 그 회원님들이 무조건 매수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이거를 별로 선호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일에 제가 단타 종목으로 검색된 종목들 중에
그 종목에서 화살표까지 같이 있으면 그냥 근접 효과라고 생각하시고 그놈을 매수를 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조건 화살표가 발생을 했다고 해서 이 종목이 여기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꼭 그거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분봉상 나오는 조건 검색식으로 나오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상 나오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요 조건 검색식입니다. 요 조건 검색식을 근접을 해서 한번 제작을 해보면, 여기 조건 검색식, 여기 일봉,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하고 틀리게 다 일봉으로 바꾸면 됩니다. 일봉으로 아까의 그 근접에서 일봉전 30기간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일주기로 기간 20기간 안에 종가가 상한선을 1% 이내에 근접했다. 주가 등락률은 저는 그날의 양봉만 어느 정도 상승한 종목만 골라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한 거고요. 거래량 10만 주 이상, 또 볼린저 밴드 일봉 주기로 일봉 전, 오늘의 봉우리 전에 그 주가 양봉이나 음봉이 중심선에 근접해 있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일봉 연속 상승, 이렇게 체크를 했고,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보면 일봉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는 일봉이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100% 화살표가 발생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발생을 않는 종목도 있어요. 이렇게 발생을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쭉 보면 화살표가 발생을 하는 종목도 있고, 화살표가 발생을 하잖아요. 화살표가 발생을 하지 않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온 종목들 중에 이렇게 화살표가 발생을 하는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살표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려란 법은 뭐 몇 프로겠어요? 이게 100% 가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를 맹신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화살표를 사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제가 그날 요걸 가지고 합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던 단타 조건식 여기 나오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쭉 나왔을 때 그 종목을 어떻게 사냐면, 이제 단타 조건이니까 이게 지금 화살표를 근거를 하지 않고 저는 일봉을 안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분봉의 3분봉을 가지고 아침장에 단타 매매가 이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9시 5분부터 9시 40분 사이에 합니다. 단타는 요때만 해요. 그리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많이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장에 10시 전에만 한 번 하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여러 개를 샀다 팔았다 몇 개 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단기 매매는. 그리고 단기 매매를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전업 투자자예요. 저희같이 이렇게 직장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단기 매매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매매입니다.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진 않은데,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편해서 그러지, 일반 직장인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여기 화살표 생기면, 이 종목 화살표 발생을 했다, 이놈을 가지고 무조건 들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전에 분봉 3분봉 매매 단타 매매 하실 때 꼭 아침장에 갭을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갭 띄운 거는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항상 하락하는 거를 한 9시 몇 분 전에 이 정도 지난 다음에 사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9시부터 9시 10분 사이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이거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갭을 하락을 시키고 더 내려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 괜찮네. 그때 매수를 해서 이렇게 급등을 잡으라는 얘기지. 무조건 화살표 생겼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화살표 생겼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화살표는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단기 매매 단타 조건식 나오는 거 가지고 요걸 하루 종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9시 10분부터 10시 사이,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 그리고 2시 반에서 3시 반 사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때만 합니다. 요때 9시 10분에서 10시 사이에. 이놈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잘 맞지를 않아요. 시초가에 뻥튀기로 뻥 띄우고 이렇게 폭락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을 때 여기서 산 분들은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손절 않겠습니까? 이게 유혹하는 그런 매매가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단타 조건 할 때 아니면 신호 이 화살표에 대해서 조건 두 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화살표 조건식, 분봉식하고 일봉식을 제작해서 한번 해봤는데 요거는 다음 상한가 카페에 자료가 있으니까 퍼다가 쓰시고 뭐 100% 뭐 믿고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항상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